네, 여기는 다시 핀마루 방송지원센터입니다. 김규식 해설위원과 함께 카시더 코스타스와 김경호 선수의 경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웰컴 저축은행 웰뱅 톱랭킹 강동공 선수가 지금 응면코 국련 선수와 함께 공동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28강 첫 경기에서 2.250이라는 아주 좋은 기록을 세워놨는데요. 네, 자, 대회 둘째 날까지 깨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3세트 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 김경호 선수. 네. 긴 각에서 길게 겨냥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네, 네, 다시 한번 또 도전을 합니다. 네, 또 많이 길어요. 길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손해예요. 그러니까 약간 부드럽고 긴 테이블에서 어떤 공이 어려운지를 생각을 해보면 길게 치는 공이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길게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네, 더 길어질 수 있는 거죠. 네, 더 길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자, 이거를 네, 두껍게 맞추려는 뜻이죠, 지금. 이번에는 걸어쳤어. 걸어치기를 했네요. 네. 네. 넘어가죠. 참 영리한 플레이를 합니다. 네. 절대 공속도에 무리함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변화를 만들 때만 강하게 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내공이 어디까지 가겠다, 또 일적구가 어느 정도에 가겠다, 이걸로 수비와 공격을 다 하는 선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수비를 염두에 뒀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나요? 그 정도까지는 몇 가지? 아닐 것 같습니다만 그러게요. 네. 이게 운 없이 안 맞았을 때는 실수다라고 하면 공이 편해질 수 있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뭐 수비를 한 셈이 된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김경호 선수의 득점을 또 막아내면서 플레이하는 선수가 이게 두껍게 맞아서 걸어치기가 안 되면 저 정도 가서 쓰겠지 이렇게 치는 선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네. 잘하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네. 있죠. 네. 자, 뱅크샷 시도하는데요. 운 없으면 이런 것도 빠질 수 있습니다. 거의 50각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거 밀릴 수 있어요? 저 네. 김민재 심판이 지금 고개를 숙여서 꼼꼼히 살폈는데 그렇죠. 득점되지 않았습니다. 살짝 좀 미소를 띄었었나요? 사실 심판들이 가장 힘들 때가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순간적으로 발생됐을 때 멍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내가 아는 길로 선수들이 구사를 딱딱 해주면 좋지만 이렇게 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다른 길로 오면은 그때가 당황스러운 거거든요. 갑자기 또 뭐 키스가 나가서 묘한 상황이 만들어지거나. 그렇죠. 네. 네, 심판도 참 어려운 직업인 것 같아요. 끝까지 집중력을 네. 유지하고요. 화면을 저희들이 막 리플레이를 봐도 가끔은 좀 어려울 때가 확인하기 있잖아요. 힘들 때가 많죠. 자, 김경호 선수 지금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뒤져 있습니다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각 자체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면 되겠다라고 잘 생각을 했는데 네, 진행 방향이 지금 득점이 되는 분위기인데요. 안 맞았습니다. 마지막에 흰 공이 까딱하는 장면까지 나왔는데 노란 공이 닿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3세트 행운의 득점이 나올 뻔했는데 네. 그러면서 카시토 코스타스 지금 빨간볼만 겨냥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네요. 얇게 끌어줘야 돼요. 아예 그냥 편하게 보내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킷을 아주 편하게 펴려면 얇게 끄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근데 네. 지금처럼 쳐도 공 한 두 개 차이로 이렇게 교차가 되면서 키스가 빠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공을 읽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당점이 내려가면 이게 또
변화가 불편할 좀 수 있죠. 많아져서 예측도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아예 두껍게 먼저 보내고 시도를 한 공이고요. 가능한 그 예측 범위 안에서 내가 컨트롤하겠다. 뭐 이런 의지가 강한 선수인 거죠. 그렇죠. 자, 뒤로 돌려치기. 이건 뭐 빠져나갈 틈 없는 거죠. 그렇죠. 3연속 득점. 그러니까 카시도 코스타스 선수나 쿠드롱 선수가 경기가 잘 풀릴 때 보면 아, 어떻게 저렇게 공이 잘 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오, 네. 아하, 놓쳤네요. 잘 서게 치는 거죠. 그렇죠. 정말 이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과 기회가 생겨서 당구를 같이 치거나 당구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설명을 하고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공을 보여줄 때 보면 칠 때마다 포지션이에요.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아, 네. 또 놓쳤습니다. 김경호 선수. 자, 끝까지 주시해봤습니다만 저 사이 공간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옆돌리기 배치. 자, 이 빨간 볼도 지금 이렇게 되면 장단 장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는군요. 네. 득점은 됐습니다. 네, 저 상태에서 투 쿠션에서 회전을 많이 먹게끔 스핀샷을 하기 위해서 시도한다는 자체도 굉장한 자신감이에요. 네. 보통은 저 정도면 각만 딱 맞춰놔야지라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하는데 불편한 큐거리에서도 그걸 해내네요. 옆돌리기. 자, 빨간 볼도 한번 보시죠. 네, 확실하게 장단으로 나오게 만들어놨어요. 네. 짧게 빠지네요. 옆돌리기 선택에서 공을 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네. 그렇다면 확실히 예전보다 감각적으로 친다는 뜻이거든요. 전에는 3 쿠션의 위치, 또 거기를 가기 위한 1 쿠션의 위치 다 정하고 치는 모습이 느껴졌는데 요즘은 바로 엎드리고 바로 치는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최대한 깊이 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또 나갑니다. 올라가면서 네. 득점이 됐습니다. 김경호 선수 이제 첫 득점 기록합니다. 김경호 선수도 이제 매 대회에 이렇게 출전을 하고 있는데 한번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1부터에 이제 올라왔으면 사실은 저희는 본선을 뭐 한 16강 정도를 본선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거기를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1회전 통과를 목표로 해서 꾸준하게 1회전 통과를 한다면 다음 시즌을 한번 다시 기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1년에 6차례, 7차례 시합으로 그동안 함께 해왔던 1부 투어 선수들을 이기고 내가 거기에 잔류할 수 있다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와일드카드나 또 트라이아웃을 통해서 올라온 선수들이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참 이 장기적으로는 이 PBA 투어가 자리를 완벽하게 잡고 또 꾸준히 흥행 가도를 이어가서 자, 이제 보고 말씀드리죠. 네. 5 쿠션으로. 이 뒤쪽으로 5 쿠션 맞추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네. 사실은. 근데 노란 공을 자기가 치고 싶은 만큼만 쳐가지고 저렇게 운처럼 키스가 빠진다는 게 그게 좀 대단한 거죠. 네. 길게 치기 위해서 두껍게 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얇게 치는데 얇게 치면서 빨간 공과 흰 공이 키스가 안 나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자, 그러면서 배치가 한번 열렸는데 뭐 관중석에 있는
아, 이 파파 콘스탄티누 선수와 이 소통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놓쳤습니다. 뭔가 이제 내가 잘못 친 건가 이상한 건가 그런 어. 것들을 피드백을 받는 것 같아요. 마치 이제 관중석에 코치가 앉아 있는 느낌이네요. 뭐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자, 아래쪽 앞돌리기. 네, 또 짧죠. 짧아요. 네. 이제 경기가 끝나면 두 선수가 할 말이 많겠죠. 그러겠죠. 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카시도 코스타 선수가 이 새롭게 왼손을 사용하면서 선수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그런 선수이자 뭐 스승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저런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죠. 네, 우리 그렇죠. 선수들에게도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오랜만에 좋은 공격 나왔네요. 네. 뭐 요즘은 워낙 이 당구에 관한 기술들이 많이 공개가 돼 있고 또 좋은 클럽들이 많아서 이런 난구풀이에 대한 것들이 동호인들도 상당히 좀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이긴 하지만 아주 깨끗하게 좋았습니다. 자, 옆돌리기 빨간 머리 코너에 자, 예쁘게 기다리고 있는데 짧아지지만 않으면 괜찮은데요. 네. 가끔은 뭐 이렇게 테이블이 조금 뭐 기니까 또 유리한 부분도 있겠네요. 그죠? 어떤 그렇죠. 배치에서는. 네. 4대 3으로 자, 추격을 하고 있는 김경호. 하대로 좀 들었죠? 네. 그러니까 원쿠션으로 진행되는 길이 자체는 길지만 당점을 아래쪽에 놓고 큐가 좀 깊게 들어가면서 치게 됐을 경우에 원에서 투로 갈 때 공이 끌리거든요. 곡선이 네. 살짝 보통 이제 감아친다는 표현을 쓰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 효과를 내려고 했던 거죠. 아주 섬세한 앞돌리기. 자, 두께가 굉장히 네. 중요한데 이게 어떻게 되나요? 정말 와, 네. 이걸 맞춰냈습니다. 아, 관중석에 앉아있던 파파 콘스탄티노가 박수를 보냅니다. 네. 뭐 이건 뭐 관중이 있는 상태에서 경기를 한다면 정말 와, 그렇죠. 와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공이죠. 자, 코너에 볼이 박혀 있는데. 선수들이 코너로 보내는 게 뭐 이렇게 감각적으로 잘 훈련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어떨 때는 저 코너에 박혀 있는 볼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자, 두께를 약간 쓰면서 쳐야 되는 공이네요. 자, 흰볼. 기스 잘 빼냈고, 네. 딱 맞게 찾아가나요? 올라섰어요. 득점이 안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장장단으로. 네. 아주 근소한 차이로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두껍지만 않으면 되는 공이죠. 오, 이거 회전을 완전히 잘못 줬나 봐요. 키스가 빠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면 조금 얇은 두께를 치기 위해서 겨냥한 곳이 너무 얇게 맞을까봐 네, 회전을 빼고 아하. 쿠션에다 힘을 줬는데 그렇군요. 네. 야, 여기서 지금 3 쿠션으로 꺾인 각보다 더 서서 올라왔어요. 약간 역회전이 들어간다. 그런 것 봅니다. 같죠? 네. 그죠? 네. 자,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카시토 코스타스.
7대 3으로 앞서갑니다. 네, 뒤돌리기. 지금 빨간불을 계속 주시를 하면서 플레이를 했어요. 그렇죠. 자, 옆돌리기. 기울기가 있는 상황인데, 자, 예민한 두께. 저 정도면 이 예민한 두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네, 저 선수의 입장에서는 편하게 치고 내공이 그냥 쿠션 쪽으로 잘 밀려 들어가서 장단으로 각만 이루어지자. 그러면 아, 편하게 이 각이 나온다라고 네. 해서 그런 조절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공이 움직임이 뭔가 얇게 쳐서 길게 뽑아낸다. 뭐 두껍게 쳐서 뭘 만든다가 아니라 모든 공을 결대로 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근데 그게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또 높은 평가를 받는 거죠.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2초 네. 남았는데 엎드려서 타임아웃 불렀어요. 시간을 좀 봤네요. 오, 맞는 각으로 가고 득점이 있어요. 되나요? 넘어가나요? 네. 정말 여러 가지를 보여주네요. 이거 득점이 네. 안 될 때도 짜릿할 수가 있군요. 그러니까 그냥 얇게 치기 싫었던 거죠. 와, 야, 정말 네. 근데 저런 선택을 좀 쉽게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쉽게 뭐 하는 게 어렵다. 지금처럼 치는 거야. 얇게 치면 뭐 빨간 공 옆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근데 네, 얇게 쳤을 때 각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자 횡단샷. 네. 김경호 선수가 좀처럼 지금 추격을 못 하고 있네요. 네. 너무 많이 내려갈까봐 회전 빼고 치면서 당점 아래로 조금 내렸더니 내려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와버리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목적구가 지금 단쿠션에 좀 붙어 있으면 그래도 확률이 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죠? 네. 자 앞돌리기로 장단으로 올라오면서 득점이 안 됩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미끄러짐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네. 지금 안중서 뭐 이 정도 같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역회전이 하나도 안 풀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네. 올라서는 거죠. 득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니까 아쉬운 표정을 지었고요. 자 김경호 선수 득점됐습니다. 자 지금 보면 카시도 코스타스도 이번 세트 득점 퍼레이드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김경호 선수가 압박을 좀 못하고 있죠. 김경호 선수가 오히려 지금 테이블의 상태에 대해서 더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네. 자, 뱅크샷 시도했습니다. 성공, 네, 좋아요. 성공이 됐어요. 한 세트만 지금 2대0 상태에서 한 세트만 잡아줘도 사실은 경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네. 자, 지금 원뱅크를 쳐서 노란 공부터 먼저 맞추겠다는 뜻이죠. 근데 두꺼우면 빨간 공 바로 맞을 수 있어요. 네. 이거 두께가 예민한. 오, 됐습니다. 성공. 좋아요. 네. 자, 연속 백샷으로. 자, 8대8. 그러니까 경기 내용 자체가 완전히 일방적인 것 같지만 여기 세트 한 번만 잡으면 그 다음 세트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이 득점이 나오니까 카시도 코스타스가 또 앉아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그렇죠. 뱅크샷. 자, 무조건 밀려고 하지 말고 두께에 의존해야 되는 공이에요. 네. 네, 얇게 쳐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넘어가죠. 왜냐하면 내가 치는 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쿠션에 붙어 있는 공 쪽으로 내 큐가 향하고 있으면 두껍게 밀어도 중간에 밀립니다. 네네. 근데 그걸 걸어서 밀려고 하는데 내 큐 방향이 쿠션 쪽으로 많이 향해 있으면 아무리 스트로크가 좋아도 잘 안 밀려요.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오히려 네. 분리가 돼버리면서 밀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또 내공부터 일적구까지 거리가 멀다면 밀릴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저렇게 가까우면 안 밀리는 거예요. 그렇죠. 앞돌리기 네. 역시. 네. 그냥 단순한 스트로크가 좋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확실하게 이 회전과 각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와. 이것을 첫 번째 쿠션에서 반응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두 번째 쿠션의 위치를 정해서 가는 방법이죠. 근데 저런 공이 나오면 대부분 심리적으로 스트로크를 잘 해가지고 공이 모양이 만들어지게 하다가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자, 왔는데 카시도 코스타스 선수에게 연습 시간이 주어지면 항상 가장 먼저 아래쪽 서 있는 테이블에서 정면에 보이는 단 쿠션을 향해서 지금과 같은 회전을 다 준 상태에서 이 공이 얼마나 미끄러지는지에 대한 테이블 평가를 하거든요. 네. 평가라기보다는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그래서 그 비껴치기 각이라든지 앞돌리기 각이 굉장히 정확한 선수거든요. 근데 지금 실수가 나왔네요. 뒤돌리기. 자, 5 쿠션으로 네, 득점 득점 됐습니다. 됐어요. 이닝이 생각보다 좀 2세트와 비교를 하면 좀 길게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두 선수 지금 저조한 거예요. 11이닝에 9점이면 경기 내용이 재밌기 때문에 이렇게 지루한지 모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응원하는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 경기를 본다면 사실 0점대 경기는 굉장히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10대 9로 김경호 선수가 앞서갑니다. 오늘 김경호 선수가 이제 1세트도 그렇고 계속 좀 끌려가는 경기를 했었는데, 자, 3세트 10대 9면은 대등한 양상이죠. 자, 기회가 좀 있는 상황에서 옆돌리기. 네. 이 정도 얇게 치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되진 않았습니다. 예민할 수 있는 그런 배치였죠. 그렇죠. 네. 두께에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히려 지금은 끌어서 앞돌리기 형태로 가나요? 괜찮나요? 네. 뭐 지금 쳐놓고 뭐 맞았다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공에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지금은 또 내공의 위치도 사실 참 어려운 상태였는데 자, 살짝 감아서 뒤돌리기 직접 봤습니다. 그렇죠. 네. 네, 다시 앞서 나가고 있는 카시도 코스타스. 그러니까 이렇게 날아가는 공이 사실 속도가 너무 빠르면 네. 각을 예측하기가 좀 힘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뭔가 좀 세게 칠 것 같은 폼일 때도 결국 칠 때 보면 공이 안정감 있게 가요. 그래요. 네. 뱅크샷이요. 네. 두께만 두껍게 맞춰 놓으면 아주 편하게 득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두께 미스가 나왔네요. 네, 뭐 사실 뱅크샷의 어려운 부분이 항상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두껍게 그냥 밀고 가버렸어요. 네, 단 쿠션에 맞고 가느냐 아니면 장단으로 가느냐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단쿠션에 맞으면 좀 어려워요. 바운딩을 이용한 공략인데 자, 득점됐습니다. 네. 지금 네. 바운딩이 제대로 된 건지 궁금한데요. 코너에서 네. 하고 바로 맞았죠. 그러네요. 네. 완벽하게 됐습니다. 네. 아주 멋진 장면이었네요. 워낙 이 코너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단쿠션 먼저 맞느냐, 장에 먼저 맞느냐 이걸로 사실은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김준 심판이 딱 보고 바로 지금 콜을 했어요. 그렇죠. 자, 옆돌리기. 좀 멋진 득점 이후에 연결을 또 못했습니다. 좋은 득점이 나왔을 때 살짝 흥분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럴 때 한번 심호 크게 하고 안정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11대 11 상황에서 득점이 좀 연속됐으면 이 카시도 코스타스 선수를 크게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뭐 이 정도 점수면은 한 큐라고 봐야 되잖아요. 한 큐 그렇죠. 싸움이죠. 이제 서로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밀어치기입니까? 우와. 네. 네. 그러니까 자세 좋고 또 두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도 무리한 스트로크를 안 밀릴까봐 뭔가 무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거죠. 전진하는 힘을 이용한 네, 공략. 멋진 득점. 아까 이 세트 마무리 득점도 참 멋졌는데. 그렇습니다. 옆돌리기. 이런 장면이 너무 좋은 선수죠, 사실. 13대 11. 어려운 공 하나 풀어놓고 그 다음 공이 쉬운 공이 있었을 때 굉장히 신중함을 보이는 게 이 카시도 코스타스, 쿠드롱 선수, 사파타 선수 이런 네.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국내에도- 승부처에 집중력인 거죠. 네, 국내에도 뭐 강동국 선수라든지 이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을 보면 그게 장점이에요. 그렇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당점 상당히 낮춰서. 가마도 가시기로. 네. 네. 최근에 보면은 그 LPBA 여자 선수들이 이런 이 가마치기를 또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네. 자, 그런데 지금은 정말 와, 정말 멋지네요. 뭐 궤적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내 선수들도 다 칠 수 있는 공이긴 합니다만 그 정확도나 속도감 이런 걸로 봤을 때 너무 좋다는 얘기죠. 자, 비껴치기. 이번에는 또 상단 당점으로. 득점 됐어요. 네. 자,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네요. 뭐 조금 지루한 경기일 수 있다라고 했더니 4점 마무리를 네. 깔끔하게 하는데 그 와중에 또 굉장히 좋은 내용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득점은 글쎄요. 가속 페달에 좀 발을 올려놓고 속도를 좀 내면서 아주 또 화려한 기술도 좀 보여줬고요. 네, 뭐 중간에 밀림 이런 제어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또 마지막에 이 공도 회전을 뺀 상태에서 무회전으로 상단 당점만 가지고 속도감을 조금 높여줌으로써 이 각을 만드는 그런 모습까지 완벽하게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네, 카시도 코스타스가 이제 김경호 선수를 3대 0으로 꺾고 6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파파 콘스탄티누가 마치 뭐 감독처럼 코치처럼 그렇게 이제 응원을 하고 서로 이제 아이 컨택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